네, 김정남 재부검이 오늘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강철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한밤중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추정되는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오늘 김정남 피습 직후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면 축 늘어진 모습에 외상이 전혀 없는 모습인데 외관상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독극물에 의한 피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 뭐 총기나 또는 이제 자상, 소위 말해서 칼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했다는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마비가 있을 거고요. 예. 하나는 독극물에 의한 살해가 있을 텐데요. 독극물에 의한 살해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현재 체포된 여성 2명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 예. 그리고 여성 2명 중에서 한 명의 핸드백에서 지금 독극물이 든 그 병을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틀 전에 실제로 모의를 했다는 거, 예. 그리고 현장을 직접 본 목격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면 예. 아마 이래 독극물에 의한 사례가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에서는 이제 이것을 심장마비에 의한 사례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남의 지금 상의, 그러니까 위에 가슴 쪽에 보면 예. 좀 물에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물에 젖어 있는 것이 이것이 독극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독극물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토해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묻어 있는 흔적들이 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사 하는 것처럼 무슨 뭐 돌발사가 전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독극물에 의한 살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침묵하던 북한이 앞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이의 제기를 좀 했는데 어떤 속내가 숨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뭐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예. 먼저 자기 국민이 죽었잖아요. 일단 뭐 독극물이든 뭐 심장마비든 자기 국민이 죽었으면 이 사인을 밝히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겁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예. 강력한 수사를 해달라는지 또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의 친형 아닙니까? 북한의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김정은의 친형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북한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면 저런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이 관계되지 않았다면 또 자기네들이 뒤에 사주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강력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북한 대사관 측에서 나와가지고 범인을 잡아달라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사인을 규명해서 이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북한은 시신을 요구했고요. 부검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예. 이제는 재부검도 하지 못하고 또 지금 뭐 이상하게 우리 한국과 연결시키면서 뭐 정치 스캔들이 뭐 이용하고 있다는 등 예. 자가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봐서라도 저는 북한의 배후가 맞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국민이 희생당해서 일반 국민이 희생당해도 정확히 사인을 규명하고 그 범인을 잡아달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데 예. 오히려 거꾸로 뭐 범인은 범인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시신만 돌려달라고 하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뭐 전전긍긍한 걸 봐서는 저는 북한의 배후가 맞다. 독극물인지 뭐에 의해서 사인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북한의 서행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 스캔들로 한국 정부와 좀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급해졌어요. 예. 왜 급해졌느냐 하면 원래 이렇게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사실상 그 누가 암살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성 2명 잡혀가지고 어느 정도 정황이 다 나왔죠.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나왔죠. 예. 나왔죠. 그리고 이 그 남성 4명 중에 1명까지 또 체포가 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배후설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와중에 그 밤중에 이 강철이라고 하는 대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부검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예. 부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시신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기하겠어요. 굉장히 급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것을 물타기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죠. 네. 시신 인도를 둘러싸고 이제 계속해서 북한과 유족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정남이 그렇게 북한에서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진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시신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존재감은 없지만 어쨌든 김정일의 아들입니다. 예. 만약의 경우 북한의 배후설이 맞다면 예. 북한의 배후설로 지금 고반 확정이 굳어지고 있는데 예. 이래 시체를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이 사건이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을 거고 예. 뭐 마카오 가든 중국에 가든 가족들의 손에 가게 되면 또다시 이제 사인 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이걸 빨리 덮어버리는 방법은 자기네 쪽으로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사건을 종결지어야 되거든요. 예. 시신이 없으면 사건은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사자 시신이 없는데 뭘 가지고 사건을 또다시 계속해서 규명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신을 하루 빨리 북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김정남이의 가족들이 시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마카오 정부 당국을 통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한테 시신을 돌려줄지 아니면 가족한테 돌려줄지 여기가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예. 특히 DNA를 가져와야 예. DNA를 채취해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시신을 보관했다가 확정이 되면 가족이 맞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족이 있어요 지금. 예. 한 가족은 마카오에 있고 본초의 가족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예. 이 베이징에 있다는 자체는 북한이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북한이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이 본초가 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본초한테도 이 아들하고 본초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예. 그러면 마카오에 갈지 북경으로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북한 북경에 있는 본초의 가족이 가서 맏아들이니까 예. DNA 검사하고 우리 맏아들 쪽에 우리 본초니까 돌려달라. 이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초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 돌려달라 하면 그거 돌려받으면 북한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북한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에 하나 가족에게 인도가 될 경우에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그 외교 갈등이 어제 예. 소위 말해서 강철 대사가 그 야밤에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사건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얼마만큼 국제적인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예.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예. 이것을 그냥 일반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대했거든요. 예. 그 쉽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또 북한 대사관을 우리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찾아가고 하는 모습들도 텔레비에서 방영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형태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쉽게 다루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다루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DNA 검사를 해서 그 가족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강명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DNA 검사를 할 때 이해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지금 마카오에 거주했던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니까 김한솔이하고 김솔이 그걸 제출해서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라고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지금 현재 북경에 있는 본처 그 사람이 이제 내서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디다가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요청한 것은 마카오에 있는 이혜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예. 만일에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에서는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예. 그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역시 말레이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무슨 비난을 저는 받을 걸로 봐요.
이 부분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들어온 내용 중 하나가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4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 용의자 2명은 직접 가담한 사람들이고 예. 직접 집행한 사람들이고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전날 전날에는 와서 같이 스프레이도 뿌리고 할 때는 남자 4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일 날에는 남자 4명은 그 옆에 식당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지켜보고 있던 4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명 예.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용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 중요한 단서는 여기 있다고 보여죠. 이제 시체를 보내고 마는 것도 다 북한의 서행이라고 규정이 나면 북한에 안 보내겠죠. 예. 가족들한테 보내는 게 당연한데 예.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제 북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의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걸 사건 해명을 하기 위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사건 체포해서 용의자가 누구고 배우가 누군지는 그 밝혀내는 의지는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남성을 체포해서도 발표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말레이 경찰이 북한 요건을 소지하고 있는 한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용의자 선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 체포한 것이 북한 사람이라면 북한이 사주한 것이 맞잖아요. 이 여자 2명이 독극물을 사용해서 김정남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독극물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그 사주한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배후가 맞다고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북한의 서행이 맞고 북한의 사주가 맞고 이 북한의 요건 소지자가 북한 사람이 맞다고 다시 한번 말레이 경찰이 발표하게 되면 이 시신을 비롯한 모든 규정은 뭐 가족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이 김정남의 이번에 테러 암살 사건의 예. 전모가 밝혀지지 않겠냐. 여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정말 북한 공작원이었다면 순진하게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지 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더 맞지 않을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우선 지금 4명의 그 남자가 CCTV 영상으로 포착이 됐고 예. 그 중에 1명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 김현희 씨 1987년도 칼기 폭파했을 때 예. 당시 그 범인 중에 한 분이죠. 그분도 사실상 일본 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이번에 붙잡힌 그 체포된 남성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의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3달 전에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미리 사귀어놓고 또 한 달 전에 이 인도네시아 여성을 만나서 사귀고 그리고 다시 남성 3명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전에 범행 모의 연습까지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 기획까지는 잘 했는데 그 뒷부분 그러니까 암살까지는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생각보다는 정말 전문 암살꾼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예. 방금 전 말씀하신 김현희라는 인물이요.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남아 여성을 고용한 청부 살인이다 이런 주장을 좀 했는데 또 한간에서는 외국인 청부업자를 굳이 이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 뭐 저는 김현희 씨 말하고 저하고는 항상 일맥상 저도 항상 그렇게 제기된 것이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잡힌 사람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성이 맞고 인도네시아 여성이 예, 맞다고 가족까지 확인했잖아요. 나이가 예. 차이 되는데 저희도 가만 라이트 클럽 이런 데 가보면 나이를 거짓말 하거든요. 실제로 나이 뭐 거치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그 현지인들이라는 건 맞는 걸 봐서는 고용된 게 맞는 거죠. 이게 북한 공작원들이 아니라는 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고반 나타났잖아요. 정황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황상 그것도 그 인도네시아 여성은 부모들이 나타나서 자기 부모가 저희 딸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북한 공작원은 아니고 그러면 고용된 사람들이죠. 고용됐는데 왜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지 않고 예.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우리 김효수 교수님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돈도 없는 상황에 전문 킬러를 하려면 수백만 불, 100만 불, 뭐 100만 불은 아니더라도 전문 킬러는 아주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허술한 여자들
돈을 $100 주고 11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이자 그 LOL이라는 호안티앙인지 그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 쇼핑도 시켜주고 뭐 관광도 시켜주고 석 달 전부터 접촉을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는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그러나 돈 많은 돈은 아니죠. 뭐 만 불이 뭐 킬로 고용하는데 만 불은 큰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 고용하고 인도네시아 여성을 고용할 때는 100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 북한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타산해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치밀하게 했지만 마지막에 옹성한 부분이 때문에 아마 북한이 좀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북한 대사관에서도 자기네가 아니다. 우리가 예. 이건 조작국이다. 강력하게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지 못하고 빨리 수습하려는 걸 보더라도 이건 북한의 배후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남의 사건 이후 그의 어머니인 성혜림의 삶도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정남이 과거 생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서 여러 번 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성혜림이가 사실상 예.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암에 걸리고 고용위에 권력 암투에 밀려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갔는데 거기 가서 결국은 이제 뭐 암 선고 받고 죽죠.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그 뒤에 비석을 보면 묘주 김정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볼 때마다 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마저 자신의 이복 동생한테 지금 예. 다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남의 아들 그리고 김정남의 딸도 언제든지 죽임의 대상, 그러니까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우리 국제사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